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우주의 구성과 그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란시아는 네바돈 지역 우주를 구성하는 사람이 사는 많은 유사한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란시아는 우주에서 지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우주는 다른 비슷한 창조 우주와 함께 오르본톤 초우주를 구성하며 오르본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7개의 초우주 중의 하나입니다. 이 7개의 초우주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완전한 신성의 창조인 중앙우주 하보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중앙우주의 한가운데에는 무한우주의 지리적 중심이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지 않는 파라다이스 섬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영원한 섬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7 신성한 구체, 다음에 아들의 7 구체, 그 다음에 무한영의 7 비밀 구체의 회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완전한 우주로 10억 개의 구체로 이루어진 하보나 중앙우주가 있습니다. 이 중앙우주는 암흑 중력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그 밖으로 7개의 초우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7 초우주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해 있으며 그중 차례로 스플렌던 대구역 안에 또 그 안으로 소구역 엔사 안에 그 다음에 놀라시아덱 별자리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 그리고 사타니아 지역체계에 속하며 이 지역체계 안에서는 606번째의 행성이며 바로 이 유란시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이 사타니아 체계에는 현재 사람이 사는 세계가 619개가 있고 200개가 넘는 다른 행성들이 미래 시대에 언젠가 사람 사는 세계가 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타니아에는 예루셈이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가 있고 사타니아는 놀라시아덱 별자리에서 24번 체계입니다. 놀라시아덱 별자리는 100 지역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에덴시아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바돈 지역우주는 100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셀빙턴으로 알려진 수도가 있습니다. 네바돈 지역우주는 엔사 소구역에서 84번째입니다. 엔사 소구역은 100개 지역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제3U 마이너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이 소구역은 스플렌돈 대구역에서 세 번째 소구역입니다. 스플렌돈은 100개의 소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U 메이저라고 부르는 본부세계가 있으며 대우주에서 7째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5번째 대구역입니다. 유란시아의 대우주 번호는 5조 3424억 8233만 7666번입니다. 이것이 유보사와 파라다이스에 있는 등록번호,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목록에서 우리의 번호입니다. 우주를 파라다이스 섬을 중심으로 수직 단면을 상상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충만 공간이란 그 안에 사람이 사는 행성들과 그리고 모든 물질 세계, 힘, 에너지 등이 존재하는 곳이고 파라다이스 섬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양쪽 팔같이 뻗어나가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외곽에서 수평적으로 네 번째 외부 우주공간까지 퍼져나가 주우주 경계까지 나아갑니다. 비충만 공간은 텅 빈 공간으로 마치 모래시계의 모양과 같은 형태로 파라다이스 위아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양은 마치 저 위의 말타 십자가처럼 생겨서 20억 년을 주기로 위아래로 옆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 정도 동안 하부 파라다이스의 힘과 에너지는 나가고 모든 충만되어 있는 우주, 중앙우주와 그 위에 있는 초우주
구역들을 통해 뻗어나가고 다시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그것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세 부분, 상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마음지대, 그리고 거룩한 지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부 파라다이스에는 신의 현존의 거대한 활동 영역들이 있는데, 신들의 현존을 직접 둘러싸는 광대한 지역은 마음지대로서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배, 삼위일체화,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의 기능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물질 구조물도 없고 순수하게 지적인 창조체들도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마음지대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장엄함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인간 마음에게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영적이며 우리들은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영적인 실체는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에게는 외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지대에서는 어떤 물리적 물질 하도 없는 반면 거룩한 땅 구역들에서는 우리들의 물질적 시절들에 대한 풍성한 기념품들이 있으며 주변의 파라다이스의 추억의 역사지대들에게는 더욱 많다고 합니다. 상부에 있는 세 번째 부분으로서 거룩한 지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대는 7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지대들로 나누어집니다. 파라다이스는 때때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이며 이들 7지대들은 종종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저택들이라고 불립니다. 내부 혹은 첫 번째 지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게 되는 하보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의 7 초우주 원주민들의 거주지대입니다. 이 두 번째 지대에서 부분적으로 거대한 7구역들로 세분되며 진화적 진보의 우주로부터 오는 영존재들과 상승 창조체들의 파라다이스 집입니다. 이 구역들 각각은 어느 한 개의 초우주의 인격들의 복지와 진보에 독점적으로 받쳐지지만 이들 시설들은 현재 7 초우주들의 수요를 거의 무한하게 뛰어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두 번째 부분으로 주변 파라다이스를 들 수 있는데 이 주변은 갑자기 끝나지만 그것의 크기가 너무 엄청나서 그 끝의 각도는 어느 외접한 지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변부 표면은 부분적으로 영인격들의 다양한 집단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광장이 차지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 다시 말해 비충만 공간이 주변부에 거의 닿아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땅으로 가는 모든 인격들은 이 지역들에서 이송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하부 파라다이스도 운송 세라핌 혹은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7 주형들은 주변에 있는 영의 7 부체들에서 그들 권능과 고난의 개인적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 구체들은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하보나 세계들의 안쪽 회로들 사이의 공간에서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주변에 있는 힘 집중 본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최상 동력 감족자들이 느리게 회전하는 현존은 7 초우주들로 나아가는 특정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을 위한 7 분출 본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곳 주변부 파라다이스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들에 헌신하는 창조자 아들들에게 배정된 거대한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전시 지역들입니다. 이들 역사 보호 구역들은 정확히 7조 개가 현재 세워져 있거나 예비되어 있지만 이 배치들 전체는 이렇게 할당된 주변 지대들 그 부분의 단지 약 4%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광대한 나머지 지대는 언젠가 현재 알려지고 거주하는 7 초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게 될 창조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세 번째 부분으로 하부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하부 파라다이스에는 어떠한 인격들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이나 마음의 일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신절대자가 거기서 기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우주 힘 회로는 하부 파라다이스의 기원을 갖고 그것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삼일체 위치 바로 아래 부분 하부 파라다이스 중앙에 있는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한의 지대. 둘째, 바로 둘째 지대는 곧바로 이름이 없는 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셋째, 아래 표면의 바깥 가장자리는 주로 공간 잠재력과 힘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타원형 힘 중심의 활동들은 삼자합일에 알려진 어느 기능들과도 동일하지 않지만 공간의 시원적 힘 충전은 이 지역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안쪽은 파라다이스 자체의 힘 에너지 활동의 초점지대입니다. 가장 바깥쪽은 무제한 절대의 기능과 동일시 될 수 있지만 가운데 지대의 공간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힘 중심부의 내부 지대는 거대한 심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여겨지는데 그 박동은 물리 공간의 가장 바깥 경계선들까지 흐름을 보냅니다. 그것은 힘 에너지들을 보내고 변경하지만 그것들을 거의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시온적 힘들의 압력과 현조는 남쪽 지역보다 파라다이스의 북쪽 끝에서 명확히 더 큽니다. 공간의 모체의 힘은 힘 에너지의 이 기본적 형태의 발산과 관련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는 순환체계의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들어오고 북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외부 지대는 확인되지 않는 공간 잠재력이 세 동심 타원형 띠를 이루는 가장 크고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상할 수 없는 활동들의 현장이며 7 초우주의 가장 바깥 경계선 쪽으로 공간을 향해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너머로 모든 외부 공간에 광대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을 향해 퍼져나가는 확산들의 중앙 순환회로 지점입니다. 모든 물리적 힘,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 하나이며 모든 힘 에너지는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하여 나가며 결국에는 그것의 공간 회로를 마친 후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상부 파라다이스에서는 인격들의 활동과 삼위일체의 지배 영역이며 여기서 시간이 유래됩니다. 주변 파라다이스는 인격적, 비인격적 활동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부 파라다이스에서는 공간이 유래되고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첫째 근원 중심의 비영적 표현이고 파라다이스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도 않고 공간의 위치는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중앙섬과 하부나 가장 안쪽 행성 회로 사이에는 특별 구체들의 보다 작은 순환 회로가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구체는 우주 아버지의 7 비밀 구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집단은 영혼아들의 7 빛나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7 주영들의 집행본부인 무한영의 7개의 거대한 구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이 세계의 7세계 회로들은 비할 바 없는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입니다. 비록 그 물질적 혹은 물리적 건축은 알려지지 않는 구조이지만 각 회로는 물질에서 다양하고 물리적으로 그 구성이 비슷한 아들의 7세계를 제외하고는 각 회로의 세계는 모두 서로 다릅니다. 우주아버지의 7 비밀 구체들은 파라다이스 영원한 섬에 가장 가까이 돌면서 영원한 신들의 중심의 광원의 영적 밝음을 가장 잘 반영하며 이 신성한 영광의 빛을 파라다이스와 심지어 하부나 7 회로에까지 뿌려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구체들의 아버지 회로는 우주들의 우주에서 유일하게 근원적인 인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는 디비닝턴으로 이 세계는 독특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품이라고 할 수 있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교제의 구체이며 그곳에서 그의 신성이 특별히 현시됩니다. 디비닝턴은 생각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집결지이지만 또한 우주 아버지의 기원을 갖는 많은 다른 실체, 인격들 그리고 존재들의 고향입니다. 둘째 구체 소나링턴.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영원 아들의 개인적 응접의 세계이고 이곳은 합강하는 아들과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 그 이후부터 파라다이스 본부가 됩니다. 셋째, 스피리팅턴. 이 세계는 오직 무한영만을 대표하는 높은 존재의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여기에 일곱 주영들과 모든 우주들의 그들의 자손들의 모입니다. 넷째, 빛의 게링턴.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행위에 의해서 기원한 어떤 알려지지 않는 존재들의 비밀 구체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잡한 가계를 갖는 많은 영광을 받는 존재의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다섯째, 솔리타링턴.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며 우주 아버지와 무한영의 공동행위의 기원을 두는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존재들과 그들의 영유산에 더하여 아버지의 특성도 갖고 있는 존재들의 직결지입니다. 이곳은 단독사자들과 수포나핌 계층의 다른 인격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세라핑턴.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며 영원한 아들과 무한영에 의하여 창조되는 무수한 알려지지 않는 존재들의 고향세계입니다. 이곳은 수포나핌, 세코나핌, 세라핌을 포함하는 모든 사역계층 천사무리들의 운명구체입니다. 일곱째, 어센딩턴. 이 독특한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품이며 공간의 상승 창조체들의 직결지이며 하부나 우주들을 통과하여 파라다이스로 가는 시간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구체입니다. 어센딩턴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상승하는 혼들의 실제적인 파라다이스 고향입니다. 영혼 아들의 일곱 신성한 세계들 위에는 영빛이 이 비인격적 에너지가 기원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인격적 존재도 이 일곱 빛나는 세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영적 영광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파라다이스와 하우나를 비추고 그들은 일곱 초우주로 순수한 영빛을 내보냅니다. 둘째 회로의 이 빛나는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빛을 파라다이스와 일곱 회로의 중앙우주의 10억 세계로 방출합니다. 무한영의 일곱 세계들은 일곱 주영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데 일곱 주영들은 일곱 초우주 운명을 주관하고 신의 셋째 개인의 영적 광채를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이 아닌 전체 하버나는 이 영적인 영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1개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은 밝혀지지 않는 많은 목적들을 위해 중앙우주와 초우주에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파라다이스 주위의 신성한 회로 다음에 있는 일곱 하보나 회로가 되는데 중앙우주인 하보나는 시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가 10억의 최상의 완벽한 구체를 구성하며 하보나는 거대한 암흑중력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원한 섬을 도는 영원한 우주인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는 전체 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합니다. 일곱 초우주 모두와 외부 우주의 모든 지역이 하보나 구체들과 파라다이스의 위성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의 주위에 설립된 궤도들을 회전합니다. 하보나의 10억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순환 회로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일곱 동심 순환 회로들 안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 회로에는 3,500만 개 이상의 세계들이 있고 가장 바깥쪽 세계에는 2억 4,500만 개 이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비례하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순환 회로가 서로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하게 균형 잡혀 있고 절묘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은 무한영의 특정화된 대표,
순환회로의 7영 중 한 분에 의해서 관장됩니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의 변두리, 즉 하보나 세기들의 7번째 띠 너머 멀리 바깥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암흑중력체들은 빛을 반사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 에너지 빛에 반응하지 않으며 하보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에워싸고 뒤덮기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시공간의 거주 우주들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하보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두 개의 동등한 타원형 순환 회로로 나누어집니다. 안쪽 띠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깥 띠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교대되는 운동 방향은 암흑체들의 엄청난 질량과 짝을 이루어 하보나 인력선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균일화함으로써 중앙우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안정화된 창조계가 되게 합니다. 하보나 세계 전체는 영혼으로 계신 이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 도표는 하보나와 7초우주 공간을 넘어서 거대한 4개의 외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충만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밖으로 향해 진행할 때 주우주는 6 동심원 타원들, 중앙섬을 도는 공간 차원들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 첫째 원은 중앙우주이고 둘째는 7초우주,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외부 우주 수준, 네 번째는 둘째 외부 우주 수준, 다섯째는 셋째 외부 우주 수준, 여섯째는 넷째와 가장 외곽의 우주 수준을 말합니다. 영원한 섬을 도는 영원한 우주인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는 전체 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합니다. 7초우주와 외부 우주의 모든 지역이 하보나 구체들과 파라다이스 위성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의 주위에 설립된 궤도를 따라 회전합니다. 7초우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그들의 경계선이 성운 가족들을 나누지 않으며 그들은 가장 기본 창조 단위인 지역우주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각 초우주는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되는 하보나 이후 창조의 7분의 1이 모여있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군이며 각각은 품고 있는 지역우주의 숫자와 둘러싸인 공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우주 네바도는 7째 초우주 오르본턴 안의 새로운 창조 중의 하나입니다. 대우주는 현재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고 있는 창조계입니다. 그것은 중앙창조의 영원한 구체들을 제외하고도 거주 가능한 약 7조 개의 행성의 진화 가능성을 가진 7초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정적인 계산은 건축 행정구체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우주의 현재 일정치 않고 완성되지 않은 불규칙한 가장자리는 전체 우주계획에 매우 안정되지 않는 상태와 함께 7초우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에서 밖을 향하여 움직일 때 결국에는 조직되고 거주되고 있는 창조계의 외부 한계점에 도달하며 대우주의 외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우주는 그러한 장엄한 창조에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외부 경계선 근처에서 그 파란만장한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우주 수준들, 이 외부 우주 수준들은 우주에 멀리 떨어진 거주되는 7초우주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과 물질화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7초우주들의 에너지 회로들과 힘 활동의 이 거대한 외부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유한 공간지대가 있으며 폭은 서로 다르지만 그 평균은 약 40만 광년입니다. 이 공간지대에는 별 먼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우주 주변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2500만 광년 이상인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의 지대가 있습니다. 에너지화하는 힘들의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는 창조 전체를 돌고 있는 우주 활동의 연속적 띠인 첫 번째 외부 우주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대한 활동들이 이 지역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보사 물리학자들이 이 첫 번째 외부 우주순에 있는 현상의 가장 외부 범위들을 5천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힘의 현시들의 초기 증거를 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들은 제2 외부 우주 수준의 물질 창조기가 주식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중앙우주는 영혼의 창조이며 7 초우주들은 시간의 창조기입니다. 4개의 외부 우주 수준들은 틀림없이 창조의 궁극 상태로 결국 저절로 생기든지 진화한 것으로 운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단면대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주변으로부터 7 초우주들의 안쪽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7개의 공간 상태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 파라다이스에 접한 고요한 중간 공간지대. 둘째, 세 파라다이스 순환 회로들 및 7 하보나 순환 회로들의 시계방향 행렬. 셋째, 하보나 순환 회로들을 중앙우주의 암흑 중력체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반고요 중간지대. 암흑 중력체들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쪽 뒤. 암흑 중력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나누는 두 번째 독특한 공간지대. 여섯째, 파라다이스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암흑 중력체들의 바깥쪽 뒤. 일곱째, 암흑 중력체들의 바깥쪽 뒤를 7 대우주들의 가장 안쪽 순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 번째 공간지대, 반고요지대가 있습니다. 암흑 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2개의 동등한 타원형 순환 회로로 나누어집니다. 안쪽 띠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 띠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중앙의 신성한 우주와 함께 이 7개의 초우주를 우리가 보통 대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들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외부 우주들을 포함하는 주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외부 공간 수준으로부터 7 초우주를 구분하는 공간 수준들 사이에 비교적 조용한 지대는 우주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타원형 지역입니다. 이 지대들은 파라다이스 주위를 도는 거대한 은하계를 질서 있는 행렬로 구분합니다. 거주되는 7 초우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힘과 물질화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회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7 초우주들의 에너지 회로들과 힘활동의 거대한 외부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지대가 있으며 그 폭은 서로 다르지만 그 평균이 약 40만 광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우주 주변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 2500만 광년 이상의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의 지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화하는 기세들의 이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는 창조 전체를 돌고 있는 우주활동의 연속적 띠인 4개의 외부 수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외부 우주 수준, 둘째 외부 우주 수준, 셋째 외부 우주 수준, 넷째와 가장 외곽의 우주 수준이 됩니다. 대우주의 구성을 그것을 구성하는 3개의 숫자로 살펴보면 대우주는 7개의 초우주와 중앙우주로 되어 있고 대우주에는 7조 개의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과 건축 구체들과 10억의 하보나 거주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우주들은 7 주영에 의해서 파라다이스로부터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우주는 제7번 초우주 오르번턴입니다. 초우주 하나에는 1조 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오르번턴의 수도는 유보사이고 한 초우주에는 10개의 대구역이 있으며 우리는 10번 대구역인 스플렌던 대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플렌던 대구역의 수도는 5째 유 메이저이며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개의 소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소구역 엔사 소구역에 속해 있으며 엔사의 수도는 셋째 유 마이너입니다.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0억 개,
한 개의 소구역에는 10억 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소구역 한 개는 100개의 지역우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제84번째 네바던 지역우주에 속하고 네바던의 수도는 셀빙턴입니다. 한 개의 지역우주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 우리는 70번째 별자리 놀라시아덱 별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놀라시아덱의 수도는 에덴시아입니다. 한 개의 별자리는 100개의 지역체계로 되어 있고 우리는 24번 체계 사타니아 체계에 속합니다. 사타니아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한 지역체계는 1000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행성은 제606번 행성 유란시아입니다. 대우주 전체로 보아서 초우주는 7개, 대구역은 70개, 소구역은 7000개, 지역우주는 70만 개, 별자리는 7000만 개, 지역체계는 70억 개,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은 7조 개가 있습니다. 이 도표의 각 수준을 관리하는 통치자를 살펴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대우주는 7주영에 의해서 통치되고 초우주는 3분의 예적부터 계시니 대구역은 3분의 완전으로 늘 계시니 소구역은 요즘으로 늘 계시니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고 지역우주는 창조자 아들, 별자리는 3분의 지고자인 보른다덱 아들들, 지역우주는 체계군주, 개별행성은 행성 영주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초우주 본부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높은 영적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삼일체 회합에서 기운을 가지는 초우주 정부의 집행부는 최상위 감독의 7주영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지휘합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아서 무한영의 7 특별세계, 곧 파라다이스의 가장 외부에 있는 위성들에 주둔하는 7 최상 집행자들을 통하여 초우주들을 관리합니다. 초우주 본부는 반영영들과 반영영상 보조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중간 위치로부터 이 놀라운 존재들은 엄청난 반영 작업을 행하며 이렇게 위로 중앙우주와 아래로 지역우주들에게 봉사합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각 초우주들을 주관하며 그들은 초우주 정부의 공동 최고 집행자입니다. 그 집행부서에는 초우주 정부의 임원 7가지의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적부터 늘 계시니, 둘째는 지혜 완성자, 셋째는 신성한 조언자, 넷째는 우주 검열자, 다섯째는 막강한 사자, 여섯째는 고등 권위자, 일곱째는 무수무명자. 예적부터 늘 계시니 세 분은 10억 명의 지혜 완성자 군단의 직접 도움을 받으며 이들은 30억 명의 신성한 조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자는 각 초우주 행정에 소속됩니다. 이 세 집단은 동급의 삼위일체 인격이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직접적 신성한 기원이 있습니다. 각 초우주 정부는 그 공간 구역에 있는 진화 우주들의 중심 각각에서 주관합니다. 한편 그 정부는 주문으로 만들어진 한 세계를 차지하며 이를 건축구체라고 하는데 인가받은 인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본부 세계들은 이 건축구체들 곧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에 지어진 천체들입니다. 7 초우주의 본부 세계들은 중심에 있는 완전의 원형 곧 파라다이스의 본성과 정엄함을 따릅니다. 실제로 본부 세계들은 모두 천국과 같습니다. 본부 세계들은 정말로 하늘 같은 거처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중앙섬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크기, 모론시아적 아름다움, 영적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본부세계 위성들도 모두 건축된 구체입니다. 예루살렘은 사타니아 지역체계의 본부이고 7 과도기 문화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들은 각각 7 위성에 둘러싸여 있고 이 위성들 중에 모론시아로부터 체류되는 7 맨션 세계가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첫 거처입니다. 하늘이라는 용어가 유란시아에 쓰였지만 처음 맨션 세계는 처음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7제까지 계속해서 하늘은 때때로 7 맨션 월드를 가리킵니다. 에덴시아는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본부이며 사회화와 교양과 훈련을 담당하는 70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자들은 인격을 자극하고
통일하고 실현하는 예루셈 체제를 마치고 난 뒤에 여기에 머뭅니다. 셀빙턴은 지역 우주 네바던의 수도이고 49개의 구체로 이루어진 10개 대학 집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별자리에서 사회와 가정을 마치고 난 뒤에 여기서 영화됩니다. 이후에 U 마이너와 제5 U 메이저 그리고 유버사를 거쳐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본부 구체와 관장하는 지역을 같이 살펴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각 초우주 정부는 그 공간 지역에 있는 진화 우주들의 중심 가까이에서 주관합니다. 한편 그 정부는 그 건축 구체에 있으며 이 본부 세계들은 근처에 있는 태양들의 빛을 나눠 받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조명되고 따뜻하게 됩니다. 각 구체는 파라다이스 위성들처럼 열이 나지 않는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 있고 한편 각자에게 구체의 표면 가까이 있는 어떤 에너지 흐름의 순환으로 열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된 모든 그 지역 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이 모두 자리 잡으면 7 초후에는 5천억이 조금 넘는 그런 건축된 구체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도표는 각 구역과 본부 구체 그리고 구성하는 구체의 숫자 그리고 순번과 통치자를 하나로 그린 것입니다. 오르번트는 7 초우주 중에 7번째 초우주로 세 분의 예적부터 계시니가 통치하고 70개 행정 중심으로 구분되고 그 지름은 50만 광년입니다. 수도는 유보사이고 여기서는 철학과 신성, 순수 영의 학교이고 이곳의 하루는 유라시아의 30일과 같고 1년은 100일과 같습니다. 1년은 100일인데 유라시아의 3000일과 같습니다. 스플렌던 대구역은 10개 대구역 중 5번째이며 1조개의 거주 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 분의 완전으로 늘 계시니가 통치합니다. 수도는 유메이저이며 5번째 유메이저, 제5 유메이저이며 여기서는 상급 지적 훈련과 신성한 조언자 30억이 있고 지혜의 완성자가 10억, 우주 검열자가 10억, 막강한 사자, 무명무수자, 천상수호자, 고등 아들 조수들이 근무합니다. 엔사 소구역은 100개의 소구역 중 셋째이며 15개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 분의 요즘으로 늘 계신 예에서 통치됩니다. 그 수도는 제3U 마이너이고 여기서는 상급 육체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구역과 같은 인원들이 근무합니다. 네바던 지역우주는 100개의 지역우주 중 84번째이며 1000만 개의 거주세계를 갖고 있고 창조자들과 창조영에 의해서 창조되고 통치됩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늘 계신 한 분이 파라다이스 상담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 행정 책임자가 됩니다. 네바던의 수도는 셀빙턴으로 이곳에는 창조영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대학 집단이 있는데 각각 49 구체로 이루어져 있어 졸업 시에는 완전한 영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놀라샤덱 별자리는 100개의 별자리 중 70번째이며 10만의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 분의 보론다덱 아들 세 분의 보론다덱 아들이 하나의 별자리 아버지와 두 지고자를 구성하며 파라다이스의 중심으로 늘 계신 분의 상담을 받으며 통치를 합니다. 그 수도는 에덴시아로 유라시아의 10배 크기이고 79채는 에덴시아는 유라시아의 10배 크기를 가지고 있는 79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은 10개의 위성
유란시아 크기의 위성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니아 체계는 100개의 체계 중 24번째이며 그 안에 619개의 거주세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500개의 다른 그러한 체계 안에 있으며 2개의 거주세계는 2개의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는 체계가 46체계가 있으며 5체계는 2개 이상의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200개 이상의 거주세계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유란시아의 100배 크기이고 7개의 위성구체를 갖고 있는데 그 크기는 유란시아의 10배 크기이고 그 위성구체는 또 각각 7개의 유란시아 크기의 위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타니아 체계에 속해 있는데 이 사타니아는 획일적인 물리적 시스템이나 하나의 천문학적 단위가 아닙니다. 그것에 619개의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이 안에는 500개가 넘는 다른 물리적 시스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5체계만이 2개를 초과하는 거주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중 1개 시스템이 4개의 거주 행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46개의 시스템은 2개의 거주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니아의 행정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며 7 주요 위성, 49개 위성, 등 57개의 건축구체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유란시아의 100배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인력은 조금 작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위성들은 7개의 과도기 세계로 유란시아보다 각각 10배 큽니다. 한편 이 과도기 구체들에 속하는 7 종소 위성은 거의 유란시아 크기만 합니다. 7 맨션 세계는 1번 과도기 세계의 7 종소 위성입니다. 57개의 건축 세계의 전체 체계는 독립적으로 조명되고 따뜻하게 되고 물이 공급되며 특별히 만들어진 구체들의 물리적 구성과 배열의 확립된 기술에 따라 사타니아 동력 중심과 주 물리 통제사들의 협력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들은 또한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 밖에 토착 스포르나지아에 의해 유지됩니다. 예루살렘 둘레를 도는 7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의 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살렘의 최고 집행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이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번호와 이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최종자 세계로 이것은 지역체계의 최종자 군단의 본부이며 수용세계, 즉 필사자 상승계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7개의 맨션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종자 세계는 7개의 맨션 세계의 거주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운송 세라핌이 이동 필사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 이러한 순례길에 상승하는 인격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비록 최종자들과 그들의 구조들이 보통 모론시아 시각에 인식되지 않지만 에너지 변환자와 모론시아 동력 감독자들이 파라다이스 상승을 실제로 완료하고 돌아와서 이 긴 여행을 시작한 바로 그곳에서 돌아온 이 높은 영들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맨션 세계 체류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최종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최종자 구체로 가게 됩니다. 둘째는 모론시아 세계로 이 행성은 모론시아 생명을 감독하는 본부이며 모론시아 책임자들이 모두의 동료와 조력자들인 모론시아 존재와 상승하는 인간들을 훈련시키는 7개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7개의 맨션 세계를 거치면서 모론시아 접촉의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구체들을 통해 경험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제1맨션 세계에서 제2맨션 세계로 진출하면 2기 과도기 본부, 모론시아 세계 등으로 방문 허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문화구체 중 어느 하나에 참석하게 되면 초청을 받아 7개의 집단활동 주변 세계 중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거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세계로서 이곳은 체계의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세라핌 무리의 본부이며
천사훈련과 가르침의 7개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사들의 사회적 활동의 구체들입니다. 네 번째는 초월 천사 세계로, 이 구체는 사타니아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집이며 동등한 존재 및 거의 동등한 존재들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이 세계의 7 위성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하늘 존재들의 7 주요 집단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아들의 세계로서, 이 행성은 삼위일체 아들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급의 신성한 아들들의 본부입니다. 둘러싸는 7 세계는 신성하게 관계된 이 아들들의 어떤 개별 집단에 전념합니다. 6번째는 영의 세계로, 이 구체는 무한영의 높은 인격들이 체계의 회합장소로 쓰입니다. 주변의 7 위성이 이 다양한 계층들의 개별 집단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7번째 아버지 세계로, 이것은 체계의 정적 구체입니다. 어떤 존재의 집단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빛의 큰 신전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체계 세계의 모든 존재는 예배자로 환영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위성들은 각기 다른 체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타니아에서는 루시퍼 반란의 수감자들을 위한 구치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덴시아 별자리의 수도는 이와 비슷한 감옥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타니아 반란에서 반란에 가담한 소수의 세라핌과 그룹들은 예루살렘에 고립된 세계에 갇힌 지 오래입니다. 7번째 맨션 세계의 거주자로서 당신은 7번째 과도기 세계, 우주 아버지의 구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성을 둘러싼 사타니아 감옥세계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루시퍼와 그리고 미가엘에 대항하여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인격들이 강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광경은 최근 몇 시대 동안 관찰되어 왔고, 그리고 예초부터 계신 이들이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동료들이 아버지인 미가엘이 제안한 구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네바돈에게 엄숙한 경고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체계의 최고 책임자인 체계군주는 항상 2, 3명의 라노란덱 아들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제1, 제2 조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타니아 체계는 7 라노란덱의 참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7 참모는 첫째, 체계군주 라나포지로서 1차 계층의 2709번으로 배도자 루시퍼의 뒤를 이었습니다. 제1보조군주 3차 라노란덱의 17841번 만스로시아였습니다. 그는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제2보조군주 사디브 제3차 계층의 27만 1402호로서 사디브도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에 왔습니다. 네 번째 체계관리자 제3집단의 19번 홀던트이며 모든 감금된 영혼의 관리자 및 통제자로서 홀던트는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습니다. 다섯째 체계기록자 빌튼 사타니아 라노란덱 부처의 서기 제3계층의 374번 빌트는 현재 라나포지 그룹의 멤버입니다. 여섯째 증여감독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임시우주활동 감독이자 제2차 라노란덱 예비군 중 31만 9,847번인 포탄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00년 동안 라나포지의 참모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고등상담자 하나바드는 1차 라노란덱 아들의 67번이며 우주활동 감독이자 조종자의 상급군단의 일원입니다. 그는 사타니아 집행위원회의 의장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바드는 루시퍼의 반란 이후 예루살렘에서 이 계층의 12번째 근무자입니다. 7 라노란덱으로 구성된 이 행정그룹은 루시퍼 반란의 위기로 인해 필요한 확대된 비상행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체계는 재판이 아닌 행정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소규모 법원만이 존재하지만 라노란덱 행정부는 사타니아 최고 자문기구인 예루살렘 집행위원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바드 라노란데 의장, 둘째, 라나포지 체계군주, 셋째, 만수로시아 제1보조군주, 넷째, 사타니아 멜기세덱 책임자, 다섯째, 사타니아 생명운동 운반자의 임시 지도자, 여섯째, 사타니아 최종자의 책임자, 일곱째, 사타니아의 처음 아담 물질 아들들의 감독하는 책임자, 여덟째, 사타니아의 천사 무리의 지도자, 아홉째, 사타니아의 물리 통제자의 책임자, 열번째, 체계 모론시아 동력 감독의 지도자, 11번째, 체계 중도자인 임시 지도자, 12번째, 상승하는 필사자 집단의 임시 책임자. 이 협의회는 주기적으로 3명의 우주본부의 최고위원회를 선출하고 있지만 반란에 의해서 중지되었었습니다. 사타니아는 현재 지역우주의 본부에 관찰자를 두고 있지만 미가엘의 징역 이후 체계는 에덴시아 입법부에 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별자리 정부는 771개의 건축구체로 이루어진 집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크고 중심에 있는 것은 놀라시아 댁의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의 관리 장소인 에덴시아입니다. 에덴시아 자체는 유란시아보다 대략 100배 정도로 넓습니다. 에덴시아를 둘러싼 70개의 주요 구체들은 유란시아의 10배 크기이며 이들 70개의 세계를 도는 10개의 위성들은 유란시아의 크기입니다. 이 합하여 771개의 건축 구체들은 다른 별자리들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놀라시아 대계는 70개의 주요 구체와 700개의 작은 위성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니비타티아는 별자리의 영구 시민입니다. 이 모든 건축 세계는 다양한 토착 생활 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관리되며 대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스피론가와 아름다운 스포르니기아를 포함합니다. 이곳은 모론시아 훈련체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별자리의 모론시아 삶은 전형적이며 이상적입니다. 에덴시아는 황홀한 고온지대, 영적인 영광으로 장식된 물리적 물질의 광범위한 고온지대가 풍부하지만 유란시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험준한 산맥은 없습니다. 수만 개의 반짝이는 호수와 수천 개의 하천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대한 바다도 급격히 흐르는 강도 없습니다. 고지대에 이러한 표면 물줄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지역 우주 본부인 셀빙턴으로 넘어갑니다. 셀빙턴은 우리 지역 우주 네바던의 서울이고 49개의 구체로 이루어진 10개의 대학 집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별자리에서 사회와 가정을 마치고 난 뒤에 여기서 영화됩니다. 셀빙턴의 490개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각 그룹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 중 일부의 총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세계와 그 주위 행성 행렬에서 그 다음 6개의 1차 구체를 포옹하는 첫 번째 그룹은 멜기세덱들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셀빙턴을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주요 구체들의 회로에 있는 7개의 세계의 두 번째 그룹은 보론다덱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주위 위성들을 가진 이들 각 구체는 보론다덱의 특수 단계 활동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이 49개 영역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우주 입법에 대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개 행성의 셀빙턴 회로에 있는 세 번째 그룹의 7개 행성은 모두 42개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라노란데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영역에서는 전 체계 군지에 소속된 경험 많은 라노란데기 상승 순례자들과 세라핌 주관자들의 행정의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체계 수도에서 일하는 체계 관리자들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그들은 1만 개의 지역 체계의 행정 목표의 실제 조정 작업에 참여합니다. 라노란덱 세계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훈련 구체로서 기능하며 한편 우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정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임무의 중심입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올라오는 내내 상승 순례자들은 응용 지식의 실용학교에서 학업을 추구합니다. 즉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해보는 실제 훈련입니다.
멜기세덱이 후원하는 우주교육 시스템은 실용적이고 진보적이며 의미있고 경험적입니다. 그것은 물질적, 지적, 모론시안적, 영적인 것에 대한 훈련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생명 운반자들의 세계로 멜기세덱이 셀빙턴 의뢰에서 7개의 주요 구체들의 네 번째 그룹을 총괄 감독합니다. 생명 운반자들의 이들 세계는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운반자 본부, 두 번째는 생명 계획 구체, 네 번째는 생명 진화 구체, 다섯 번째는 마음과 연합된 생명의 구체, 여섯 번째는 산 존재들의 마음과 영의 구체, 일곱째는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구체입니다. 이 주요 구체들은 각자 6 위성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우주에서 생명 운반자의 모든 활동의 특별 단계가 그곳에 집중됩니다. 6개 위성과 함께 본부 영역인 첫째 세계는 모든 알려진 발현 단계의 보편적 생명체 연구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보사와 하버나이, 심지어 파라다이스에서 온 선생님과 조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생명교육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마음령의 7개의 중심적 거처가 이 생명자 운반자 세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종자 세계로서 최종자들의 셀빙턴 세계입니다. 연관된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는 체계 한계자 구체로부터 그들의 자손도 역시 모이기로 되어 있는 셀빙턴 회로의 최종자 세계로 가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우주본부인 셀빙턴 근처에 그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체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70개의 주요 구체가 모여있는 셀빙턴 회로의 시범세계로서 각각 특화된 활동에 전념하는 6개의 위성 구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70개의 기본 구체와 420개의 위성의 이 놀라운 영역들은 종종 멜기세덱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바던의 모든 별자리로부터 상승하는 인간들은 셀빙턴의 주거지 지위 획득에 있어서 490개의 모든 세계에 대한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나 상승자들의 교육은 셀빙턴의 건축 구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셀빙턴의 490개의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들 각 그룹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 중 일부의 총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세계와 주위 행성 행렬에서 그 다음 6개의 1차 구체를 포용하는 첫 번째 그룹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에 있으며 이러한 멜기세덱의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둘째, 물리적 생명학계들과 살아있는 에너지의 실험실 세계. 셋째, 모론시아 생명 세계. 넷째, 초기 영 생명의 구체. 다섯째, 중간 영 생명의 세계. 여섯째, 상급 영 생명의 구체. 일곱째, 동등하게 최고로 자아를 실현하는 영역. 이러한 각 멜기세덱 구체에 속하는 6 위성 세계는 소속된 주요 구체 일에 관한 활동에 전념합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세계에 거주하면서 전문화된 6개 주위 행성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셀빙턴 회로 주요 영역인 70개 문화세계에 대한 그들의 체류 기간 내내 지켜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6 위성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관한 한 이 위성들은 다음에 특별한 연구에 받쳐지게 됩니다. 첫째 구체에서는 상승 필사자들의 처음 행성 생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일은 주어진 필사적 기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수업에서 수행됩니다. 유라시아 출신들은 함께 이런 체험적 회고를 수행합니다. 둘째 구체의 특별 작업은 지역체계의 본부의 1차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맨션 세계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유사한 검토로 구성됩니다. 이 구체에서 하는 복습은
지역체계의 수도에 머무르는 것에 관계되며 지역체계 본부의 집단의 나머지 건축세계들에서 있던 활동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는 성단의 70개 위성 세계와 연관된 구체에서의 경험에 대한 검토로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구체에서는 상승 중 별자리 본부 세계에 거주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구체의 시간은 이 다섯 개의 시대를 상호 연관시켜 우주훈련의 멜기세덱 1차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험 조정의 준비 시도에 받쳐지게 됩니다. 우주행정과 영적 지혜 학교들은 멜기세덱의 가정세계에 위치해 주는데 여기서도 에너지, 물질, 조직, 소통, 기록, 윤리, 비교 창조체 존재와 같은 단일한 연구 분야에 전념하는 학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아버지가 그의 방대한 창조를 지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는 창조자 아들 개인을 통해 지역우주 행정을 관리합니다. 아버지는 그 외에는 달리 지역우주 행정 업무에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예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녀들에게 맡겨집니다. 지역우주의 계획, 정책, 행정행위는 이 아들들에 의해 세워지고 집행되는데 아들은 그의 영 동료와 함께 가브리엘에게 집행권을 위임하고 관할 권한을 별자리 아버지들, 최계 군주들, 행성 영주들에게 위임합니다. 첫 번째, 네바돈의 미가엘. 우리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에서 동시 기원하는 무한 정체성을 갖는 최초 생각의 61만 1121번째 인격화입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이 61만 1121번째 보편적 신성과 무한의 개념을 인격화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의 본부는 셀빙턴의 삼중의 밑에 저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는 미가엘이 영적, 모런시아적, 물리적 존재의 세 가지 지적 창조체의 존재의 단계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징여와 관련된 이름 때문에 그는 때때로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영원 아들이 셀빙턴에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가 발휘할 것과 같은 영적인 끌어당김, 영인력을 발휘합니다. 이 우주아들은 또한 네바돈의 우주에 대한 우주아버지의 인격화입니다. 창조자 아들은 우주아버지의 대리적 인격화이며 우주아버지는 영원 아들의 신성한 동료이자 무한영의 창조적 동료입니다. 우리의 우주와 그 모든 거주세계의 창조자 아들이란 모든 실제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과 같습니다. 둘째, 지역우주 어머니 영. 네바돈의 통제와 행정을 맡은 미가엘의 동료인 셀빙턴의 우주 어머니 영은 여섯 번째 최상영에 속하며 그 계층의 61만 1121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는 미가엘이 파라다이스의 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자진해서 미가엘과 동행했고 그 이후 미가엘과 함께 그의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창조자 아들은 그의 우주의 개인적인 주권자이지만 그 관리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우주 어머니 영은 아들과 함께 공동 감독자가 됩니다. 영이 아들을 주권자 통치자로 인정하지만 아들은 항상 영을 영역의 모든 일에서 공동의 지위와 권위의 평등한 지위로 여깁니다. 창조자 아들은 사랑과 생명이라는 그의 모든 일에서 항상 완전히 지속되고 항상 믿음직한 우주영과 천사 같은 인격과 같이 그녀의 다양화된 수행원들에 의해 전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한 신성한 봉사는 실제로 영들과 영인격들의 어머니 창조자 아들에게 언제나 존재하는 모든 지혜의 조언자 파라다이스의 무한영이 충실하고 참다운 현시입니다. 셋째,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최고 집행자로서 창조자 아들과 창조영의 구상한 첫 번째 정체성과 이상인격의 개인화 및 지역우주 발현입니다. 지역우주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자 아들과 창조 어머니 영의 결합 이전 그들의 다재다능한 자녀 가족이 탄생하기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신성한 인격의 초기 자유로운 결합이 밝은 아침별이라는 최고의 영인격을 창조하게 됩니다.
각 지역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그런 지혜와 위엄의 존재가 생겨납니다. 사실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은 자신과 동등한 신성으로 무한한 수의 아들을 창조할 수 있고 또 창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아들들은 무한영의 딸들과 결합하여 각 우주에서 자신과 비슷하며 그들의 결합된 본성을 자유롭게 소유하며 창조적 재생산의 능력은 같지 않은 오직 하나의 밝은 아침별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셀빙턴의 가브리엘은 신의 속성상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성에 있어서 본성은 우주 아들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대사, 삼위일체 기원 인격들의 행정은 초우주 정부에서 끝납니다. 지역 우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개념의 시작인 이중 감독의 특징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이고 우주 어머니는 신성한 봉사자, 지역 우주 창조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 우주는 중앙 우주와 파라다이스에서 온 어떤 인격들의 존재들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바돈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우두머리에는 지역 우주인 네바돈에 활동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대사인 셀빙턴의 임마누엘이며 연합으로 늘 계신 이 계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높은 삼위일체 아들은 창조자 아들의 정부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인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중심으로 늘 계신 이들은 연합으로 늘 계신 이들과 같이 요청을 받지 않은 한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별자리 파라다이스 대사들은 지역 우주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의 고정된 아들들의 최종적인 개인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일반 행정은 가브리엘이 네바돈의 최고 집행자 겸 실제 행정가이며 미가엘이 셀빙턴에 부재하는 것은 우주 사무의 질서에 있는 운영을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이 셀빙턴을 비는 동안 가브리엘이 항상 집행자로 집행을 하며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셀빙턴의 임마누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의 첫 조수입니다. 밝은 아침별이 셀빙턴의 부재 중일 때 그 책임은 원조 멜기세덱 아들에게 맡겨집니다. 우주의 다양한 행정부는 그들에게 특정한 책임에 특별한 영향을 부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계정부는 행성의 복지를 돌보는 반면 생물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별자리 지배자들은 다른 행성과 체계에 널리 나타나는 사회와 정부 조건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별자리 정부는 주로 통일과 안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훨씬 높은 곳에서는 우주의 지배자들은 그 영역의 영적 지위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별자리는 3명의 지고자인 보론다덱 아들에 관리되고 있고 각 지역 체계는 보론다덱 아들들 그리고 개별 행성들은 행성 영제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제까지 단위별로 살펴본 지역우주의 행정관리자들을 포함한 한 장의 도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파라다이스 수준에서는 물론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우주 아버지 영혼아들 무한영이 계시고 초우주의 관리는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대구역은 완전으로 늘 계신 이에 통치되며 소구역은 요즘으로 늘 계신 이에 통치됩니다. 이제 지역우주 수준으로 내려오면 실제 통치자는 창조자들과 창조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파라다이스에서 연합으로 늘 계신 이가 상담역으로 와 있습니다. 별자리는 보론다덱 아들, 이 아들이 지고자로서 관리하며 체계군주는 라노난덱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성은 행성 영주들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 모든 행성은 하나님의 하강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의 상승을 돕고 우주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하강하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아들들로 창조자 아들, 심판자 아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있고 지역우주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론다덱 아들, 나누난덱 아들, 생명운반자 등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필사자 무리로 아버지 융합 아들들, 아들 융합 아들들, 영 융합 아들들이 있고 비필사자로는 인격화된 조절자, 변이 중도자, 상승 물질 아들, 진화 세라핌이 있습니다.